안녕하십니까, 한승권 대표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새로운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. 드롤이 들어온 상황에서 나왔죠, 이슈가. 예, 그러니까요. 이런 상황에서 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이 KDX2 성능 개량 사업, 네. 그 군수 지원함 2차 사업, 네. 그리고 F-15K 성능 개량 사업, 3조짜리. 예,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추진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, 예. 제가 놀라운 거는 이 공중급유기. 더 산다고 합니다. 드디어. 오, 근데 전부터 얘기는 돌았어요. 더 산다, 사야 된다. 네네. 몇 년 동안. 근데 워낙 이제 뭐 비행기가 들어온 게 그 에어버스의 KC330이 성능이 이제 써보니까 좋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이게 평상시에도 더 많이 사용하니까 네.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. 어, 왜냐면 이제 그 우리 대형 수송기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. 4월달에 기존 결정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그렇게 큰 비행기를 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네. 이 대형 항공기인 공중급유기를 더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는 공중급유기가 지금 총 몇 대가 있죠? 4대가 들어와 있고요. 운영을 잘하고 있고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화된 이후에 제가 이제 그다음에 들은 얘기가 후속으로 네. 한 6대까지 더 필요하다. 6대까지 더 네, 필요하다.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 배정된 걸 보면은 총 사업비가 1조 2천억 원인 거 봐서는 한 3대. 세 대를 더 네, 뭐 가격을 도입하겠다. 가격을 깎는다든지 해서 뭐 3대 정도. 그럼 기종은 기종은 이제 기존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에어버스의 KC330 항공기를 네. 더 사면은 이제 어떤 운영 유지가 더 좋은데 방위사업청은 이제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? 규정.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경쟁 대상이 다시 그 옛날에 보잉사의 KC-46A 일본 항공자에다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네네. 미국제 공중급유기를 이제 한번 경쟁을 또 붙여봐야 되죠. 아, 근데 이제 경쟁 여건이 2015년도 6월 달에 KC330을 결정하던 그 시기에 비례해서 지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네. KC46도 어느 정도 좀 더 완성도가 더 높아져서 경쟁력은 조금 높아졌죠. 그 옛날보다는. 옛날에 좀 부실했어요. 성능이 뭐 제대로 안 나온다. 네네. 문제점이 많다. 미국제이지만은. 근데 지금은 이제 그 7, 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직도 뭐 완성된 건 아닌데 미공군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 일본 항공자에다가 도입을 또 일본도 추가로 도입한대요. 미국제 KC46 공중급유기를. 네네. 그래서 그런 여파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더 사야 된다.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. 뭐 아프가니스탄은 거기서 철수하는 문제도 있었고 뭐 동남아에서 뭐 태풍이 불어서 뭐 사람을 이제 데려온다든지. 네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해서 평상시에 써보니까 이게 더 필요한 항공기죠. 대형 항공기, 더구나 네. 수송기 역할 할 수 있는. 아하.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제가 되고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. 사자, 도입하자. 아, 사자.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번에 들어온 이제 상황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됐지만은 오히려 저는 이제 뭐 매니아 출신의 입장에서는 신무기, 새로운 무기 도입하는 거, 그 중에서 항공 무기 체계. 근데 F-15K는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. 비난도 많이 받았고 1년 동안 너무 비싸다. 근데 이번에 방위사업청에서 3조 4,600억 원을 이제 책정을 하겠다.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잡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15K는 결국 이제 미국 보잉사를 통해서 개량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뭐 확정이 돼서 가는 거고.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59대 모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까? 야, 이거 다 대상이고 다시 이제 뭐 공중급유기 얘기로 돌아와서 네. 이거 역시 에어버스사 혼자만 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보잉사를 또 이제 다시 경쟁을 붙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놀고 있었던 그 보잉사가 이제 저 한국 시장에서 보잉사가 좀 다시 경쟁할 기회가 생겼죠. 아하. 근데 뭐 쉽게 예상을 해보면은 미국 보잉사의 공중급유기가 여기서 이기기에는 참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, 기존의 그 에어버스의 KC330이 워낙 호평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고 기존에 우리 그 대통령 전용기 네. 이제 1호기가 이제 임차해서 쓰고 있지만은 그 2호기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2호기가 이제 너무 노화돼서 예, 그 737 보잉 737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737을 버리고 대신 이제 이게 도입되면은 역할을 좀 일부 해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다용도 효과로서 있기 때문에 급유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찬성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사업이 아직 뭐 완기를 기존 결정이 안 된 공군의 대형 수송기 사업, 이제 말은 대형 수송기인데 좀 그냥 중간 어정쩡한 수송기를 이제 세 대를 더 사는 건데 2023년 4월에 기존 결정하는데 그래봤자 뭐 적당한 어정쩡한 수송기를 사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공중급유기가 이제 더 사야 된다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먼 미래 2030년대는 이제 국산 수송기가 등장할 예정이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이러한 항공기들이 좀 보충을 하면서 버텨야죠. 자, 근데 이 해군의 KDX2 성능 개량 사업 추진을 했는데 예.
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능 개량이 되는 겁니까? 그 발단이 이제 그 우리 여러 차례 해외 훈련을 나갔는데 네. KD2 이순신급이 네. 스탠다드 함대공 미사일을 이제 사격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막 제대로 발사 안 돼서 뭐 추락하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과 이유가 있어서 그 따져보니까 이제 소위 그 미사일을 사격했을 때 유도탄 조사기가 이제 문제가 있던 거예요.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거죠. 노후화되고 이제 부품 단종이 되면서 이번 기회에 완전 갈아치워야만 그 미사일에 그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함정도 이게 더 사용할 수 있고. 그렇죠. 그래서 이 유도탄 조사기부터 교체를 해야 된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그 예인, 선배열 음탄기까지 교체를 하자. 그래서 소위 센서 중심으로 이제 교체 사업을 하는 거죠. 기존에 이제 함정 자체는 뭐 이게 어디 뜯어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 유지 보수만 잘하면 이제 그 센서만 좋으면 이게 다 결합이 되면은 또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해역에서 네네.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발제된 게 예인, 선배열 음탄기 그리고 이제 유도탄 조사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자. 그래서 이게 결국엔 그동안 이제 말이 있었죠. 이거 해야 된다. 물론 이제 이 KD2 이순신급이 처음에 2003년 4년도 처음에 일본 한번 등장할 때부터 좀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. 이게 좀 한계가 있는 성능의 센서들이다. 그 지적을 받았는데 결국 그동안 잘 버텼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게 안 된다. 이거에 이제 어떤 그 운영 유지, 군수 지원이 이제 단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 유럽의 그 저기 탈레스 사건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. 단종이 됐고 또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도탄 조사기는 미국제 중에 골라서 교체를 하자. 그렇게 돼서 결정이 된 거죠. 이건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? 이건 또 뭐 그 센서 중심의 교체 사업이기 때문에 6,730억 원. 6,730억 예. 원. 그리고 F-15K 같은 경우는 3조 4,600억 원.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1조 2천억 원. 결국 항공기를 손을 보거나 도입하는 사업이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거죠. 그래 결국에는 네네. 함정보다는 함정의 센서 교체 사업보다는. 자, 그리고 또 이 KDX2 성능 개량 사업 말고도 이 해군의 군수 지원함 2차 사업 이게 뭡니까? 보급함이죠. 대형 보급함인데 예. 그 해군의 기존에 이제 신형 말고 그 신형 말고 이제 구형이 세 척이 있는데 이게 도입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갑니다. 오래됐죠. 예. 그러니까 결국 교체를 하려면 이제 신형 그 군수 지원함을 이제 도입을 해야죠. 근데 이게 지원함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뭐 세 척씩 이렇게 단위를 크게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척씩.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또 한 척을 건조하자 예산 배정하겠다. 그래서 결정이 된 거죠. 이것도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결정한 게 좀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들을 이번에 의결한 겁니다. 그 전에 이제 그 직전에 드론 침투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묻혀버렸죠 이 내용들이. 네.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미래를 보면 더 중요한 사업들인데. 예. 자, 여기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결정한 4가지 사안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. 예. 안 대표님이라면 어떤 사업을 이거 외에 따로 추진하고 싶으십니까? 일단 이게 지금 핵심 사업 4가지가 발표가 됐고,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기간을 본다면은 그 전에 이제 방추에서 의결했던 게 아파치 2차 사업, 그다음에 치누크 추가 새로 도입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육군 그 항공 세력들 있죠. 네네. 그리고 이제 요걸 먼저 발표했고, 그리고 그 중간 갭 사이에 소형 공격 무장헬기 LH 이거 이제 양산 배치 의결을 했고, 그래서 이제 이게 공군 중심의 2가지 사업을 발표했죠. 물론 해군은 이제 함정이니까 별개고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말씀대로 뭐가 좋을까, 뭐가 있을까 남아 있냐 숙제가. 또 이게 결정을 해야 될 게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. 그 원래 이제 추가로 계속 산다고 이제 했다가 2대에서 뭐 4대로 늘어났죠. 그게 이제 확실하게 좀 더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가는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. 그래요. 네, 그래서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싸움이 붙여야 되는데 조만간 이제 뭐 있다고 하는데 거기 관련된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, 그리고 이제 합동 이동 표적 지시기 사업. 그 지상에 이제 저희 뭐 북한의 스커드나 기존의 그 신형 그 탄도탄 추적하는 차량 그 추적하는 합동 이동 표적 지시기 사업. 이거를 이제 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 내려야 되고, 안 할 것 같으면 안 한다, 하면 한다, 아니면 대체 사업이 뭐가 있다. 이게 아직 지금 분명하게 하여튼 그 의사 표현을 안 했어요. 그 절차 정책상으로. 그다음에 또 전자전기도 뭐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그것도 명확하게 발표가 안 나고 있고. 그리고 이제 우주 정찰 위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하는 거, 뭐 초소형 위성 사업은 이제 조만간 뭐 발표를 한다는데 그거 역시 뭐 좀 더 그 후속 사업들, 그걸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, 그런 이제 정찰 감시, 자산들에 대한 추가 확보, 이것들이 또 이제
의결이 돼야 되죠. 그래서 2023년도에 아마 이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만 의결됐고 발표가 돼야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30년대 항공자산들이 어떤 게 이제 자리를 잡는지 확실하게 이제 윤곽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.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이 소총 부분일 것 같은데요. 뭐 대표적으로 그 특수전 그 차기 기간 단초 네네. 조만간 이제 그 결정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그 대상 경쟁 대상이 현재 S&T 모티브 시험 평가 기간에 이제 아마 뭐 며칠 있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 S&T 모티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보안 사고 냈다가 이제 해제가 된 다시 이제 입찰할 수 있는 다산기공. 다산기공. 예, 그러니까 경상도에 있는 S&T 모티브, 전라도 지역에 있는 다산기공이 다시 이제 붙게 되는. 그래서 이제 특수전 기관단총을 이제 기종 결정을 국내산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. 그동안 이제 말이 많았죠. 뭐 1형이 있다, 2형이 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형식상으로는 2형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도 뭐 수량이 만만치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게 이제 1977년부터 봤던 K1A. 예. 그걸 드디어 이제 다 교체를 하느냐 마냐. 그 사업을 이제 연초에 1, 4분기에 있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볼 때 진짜 이건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네. 수통. 그거는 이제 군수 보급 지원 체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.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에서 수통부터 바꾸라고. 그거는 이제 저기죠. 소위 그 나눠져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 파트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별개로 얘기해야 되고 그걸 얘기하려면 아예 워리어 플랫폼, 워리어 플랫폼하고 지금 드론본 얘기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북한의 드론이 침투하면서 이제 이게 다 지금 재정비를 드디어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야 이게 뭐가 우선순위고 뭐는 버리고 뭐 빼고 뭐 넣고 아마 그 시기가 조만간 1, 4분기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저 드론 침투 때문에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 망라하다 보면 맨 끝에 가서 말씀하신 뭐 수통도 바꿔야 되고 뭐 양말부터 해서 다 이제 얘기가 하나같이 다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다시 재점검하는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. 근데 워낙 이 분야에서 이런 군수보급 지원 체계 분야에서 이거를 관심 갖거나 아시는 분들, 그다음에 평론할 수 있는 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상세하게 얘기하면 좀 저기 하지 않나. 그러니까 우리 슈퍼소닉 TV는 또 따로. 물론 이제 자료 정리를 해가지고 뭐 저희 의견을 이제 낼 수는 있죠. 뭐 충분히 자료는 저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추후에 뭐 우리 PD님께서 한번 해보자 하면은 그거는 기회를 따로 뭐 1월달이든 2월달이든 한번 갖죠. 한번 그 부분 한번 짚어보시죠. 네, 그거 준비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2022년 마지막 방추위에서 의결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. 자, 안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